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6월 20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제는 하락 추세였었다면 오늘은 그 하락 박스권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조금은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0.25% 하락이 나오면서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종목이 파란불이 들어왔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런 면에서 상승폭이 조금은 적다고 해도 조금은 의미를 부여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후장에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가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내일 시장에 대해서 조정 뒤에 다시 반등이 나오나 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엔터 쪽에 강세를 보였고, 또 개별주로 포스코 DX 오늘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최근 일주일 동안의 수급을 보면 그렇게 수급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많지는 않지만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전체 코스피 외국인의 수급과는 다르게 오늘 약 67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20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 그렇게 썩 흐름이 좋지 않았잖아요. 다행히도 오늘은 낙폭이 조금 제한되었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크게 줄었죠.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조선주, 하나오션의 수급을 보면 확실히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관이라든지 오늘 외국인도 그렇고 3일 전에도 많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최근에 연기금을 보면 전체 코스피에서는 계속 순매도가 강해지고 있다면 조선주는 오히려 순매수가 계속 크게 찍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로템,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순서대로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기관은 하이브, 금호석유, 현대로템, 롯데케미칼, 포스코 DX 오랜만에 석유학저가 포진해 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전날 미국 증시는 또 휴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아시아 증시를 보면 어제는 아시아 증시의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케이도 조금은 낙폭이 제한이 되는 것 같고, 반대로 대만 증시가 오늘은 조금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오늘은 0.2%의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보면 오전장에는 흐름이 좋지 않았었는데 지금 촬영 시점이 2시가 조금 안 되었거든요. 다행히도 두 번의 쌍바닥을 형성하고 흐름을 바꾸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확인해 보면 지금 21선에 걸쳐 있고, 또 RSI 지수로 확인해 봤을 때 지금 56포인트 정도, 지금은 과열권에서 크게 벗어난 형태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조정이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낙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주가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과열권이 조금 지난 만큼 너무 걱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40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던 만큼 그 위치와 비교를 해본다면 아직도 조금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열권은 벗어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코스닥도 과열권에 터치하고 나서 지금은 60포인트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지난번엔 반등이 나왔던 위치도 40포인트 근처였어요. 그 위치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높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과열권을 벗어난 만큼 혹시나 조정이 들어와도 그렇게 깊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반도체 이슈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추가적으로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반도체에 있어 기대를 해보는 것이 바로 AI 쪽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DDR5예요. 이건 작년부터 조금씩 나왔던 이슈였는데 최근에 DDR5로 전환 속도를 내고 있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즉 지금은 DDR4를 사용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DDR5로 D램은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지금 차트를 보면 이게 월봉이거든요. 지난 2016년도부터 해서 2017년 말까지 이때 약 2년 정도의 주가의 랠리가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랠리가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서버용 반도체. 많은 기업들이 서버를 확장했었고, 그리고 교체 시기도 맞물리면서 서버용 반도체가 굉장히 화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두 기업이 2년 동안 랠리가 나왔고, 그때 코스피도 처음으로 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서버용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DDR5가 본격적으로 보편화가 된다면 대부분의 수요는 서버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속도도 2배 이상 빠를 것이고, 또 전력 소모량도 10% 이상의 개선이 되었고, 또 반도체 크기도 상당 부분 작아지는 만큼 새로운 교체 시기가 맞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DR5가 얼마나 보편화가 되고 빠른 속도로 보편화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이때 주가에 랠리가 나왔던 것은 서버용 반도체 호황이 있었고, 이번에도 DDR5가 보편화가 된다면 이 기대감을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볼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 말은 정말 주가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로 주가의 위치가 이렇게 고점이었다면 기대감이 있다고 해도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반등을 하는 위치인 만큼 하반기 업황 개선 기대감도 있고, 또 DDR5 확대에 따른 서버 시장의 수요 개선,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조금 압축해서 말씀드려보면 오늘은 2차전지가 조금은 쉬어가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최근의 추세를 보면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 SDI도 그렇고 LG화학은 어제 이슈가 있었죠.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특히 대형주들이 21선을 이탈하면서 최근 들어 주가의 흐름이 조금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단기적인 조정일지 아니면 조금 더 쉬어갈지 그건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2차전지는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반면에 오늘 조선주라든지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 그쪽이 또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조선주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이 업종도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2020년에 대규모 수주를 따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실적이 본격적으로 3년 뒤인 올해부터 반영이 될 것이고, 또 조선업계는 향후 3년치 일감도 지금 확보를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옵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그리고 선박 엔진회사 HSD 엔진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도 수출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항공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TV를 틀어봐도 여행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본격적인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장기 이평선인 241선을 돌파하면서 대한항공은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업종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저도 단순히 종목을 보면서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날 장 마감했을 때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상위 종목을 보면서 왜 이 종목은 거래량이 많이 실렸고 3,600억이죠. 그리고 9%가 올랐는지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초록색으로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메모를 다 한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몇 개 빼고 다 메모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그 내용들을 제가 입력하고 있고요. 이렇게 입력을 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대해서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지 그 테마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 2차전지 관련주가 많이 올라와 있다든지 아니면 조선주라든지 그런 테마를 체크해 보면서 아, 이게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업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업종을 한번 분류해 보고 지금 시기에 적합한 업종인지 그런 선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대해서 왜 이 종목이 거래대금이 3천억에 넘게 터졌고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런 것들 한번 메모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시가총액을 3조 원 밑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포진해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조금 필터링하기 위해서 너무 대형주는 배제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기호에 맞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끝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올라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서 지금의 조정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분명한 것은 올해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그 생각과 함께 투자를 이어가자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